조용한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가까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오히려 더 어두워진 적이요. 아니면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고받은 게 따뜻한 포옹이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기억에 남아 우리 마음의 한쪽에 작은 그림자를 만들어두는 경우도 있죠. 특히 우리 나이쯤 되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살아온 만큼 그 작은 말들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작은 흔적을 남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말버릇들이 우리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이런 감정을 더 자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왜 나한테만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서운함을 느끼기도 하고, 오래된 친구나 형제 사이에서도 어떤 말이 답답하고 마음에 걸리는 순간들이 있죠. 그 서운함, 그 답답함 정말 충분히 이해됩니다. 누구든 관계에서 존중받고 싶고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든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마음이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은 나이가 든다는 것과 무관하게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입니다. 어떤 나이이든 우리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싶고 그것을 주변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받은 상처, 그리고 우리가 주었던 상처 그 원인이 무엇을 말했냐 보다는 어떻게 말했냐, 즉 말버릇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방식, 말하는 습관에 따라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말버릇은 우리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라고 한 말을 상대방은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격, 즉 우리의 의도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간격이 관계의 많은 문제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 간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의 말버릇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요. 하지만 그것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압박이 아니라 우리의 좋은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와 나이 들었을 때의 차이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열정이고 에너지가 넘쳐서 강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오히려 열정적이다, 진심이다로 받아들여져서 관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제 주변의 시선도, 관계의 무게도,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내면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강렬한 표현이라도 이제는 그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하지? 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젊을 때와 달라진 관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사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주변에 주는 영향력도 커집니다. 부모로서, 시니어로서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냐 보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신호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말버릇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한 말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별로 생각하지 않아도 관계가 어떤 형태로든 이어져 왔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한마디 한마디가 더 무게를 가지고 그 무게가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우리 주변의 관계를 조용히 하지만 강렬하게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버릇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 작은 표현, 작은 선택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드는 관계의 온도를, 그리고 우리의 결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까지도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마음이 좋은 말버릇을 통해 표현될 때에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진짜 따뜻하게 전달됩니다. 어떤 나이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오늘 이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천천히 우리 마음이 준비되는 만큼 변해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쌓이면 주변의 관계도 조용히 빛나질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닌가, 이제 바꾸기 어려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어떤 나이이든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보면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씩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작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더 빛이 나는 말버릇 5가지와 나도 모르게 품격을 조용히 깎아내리는 말버릇 3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면서 아, 나도 저럴 때 있었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순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한 발 물러선 말. 퇴직 후 아들과 단둘이 사는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젊을 때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던 분이었고 집에서도 늘 중심이 되는 가장이었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를 하며 진로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 길은 아니다. 그건 해봐야 고생만 한다. 내 말 들으면 손해는 안 본다. 아버지 입장에서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중요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집 안 공기도 어딘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렵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말은 항상 맞는 말 같아서 제 생각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틀려도 괜찮고 생각이 달라도 괜찮다고 느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정답을 주는 사람보다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사람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상대가 말을 아끼기 시작했다면 내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틀릴까봐 조심스러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옳은 말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험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정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는 느낌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는 말은 경험 전달이지만 내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은 어떠니는 상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대화를 지시해서 대화로 바꿉니다. 나이 든 사람의 품격은 정답의 개수에서 나오지 않고 겸손의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확신에 찬 말은 대화를 끝내고 여지를 남긴 말은 생각을 이어가게 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정답보다 존중받는 느낌에 더 오래 머뭅니다. 우리는 정답을 말해주는 어른보다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어른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혹시 오늘 대화를 나누실 일이 있다면 이 말 한마디만 덧붙여 보셔도 좋겠습니다. 내 생각은 그런데 내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 한 문장이 상대의 마음 문을 살며시 열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여는 순서. 며느리와 자주 서운해지던 한 어머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음식 준비 문제로 작은 마찰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늘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다 같이 먹는 건데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때는 이런 게 당연했어. 어머님 말씀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대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안 힘들다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힘들다고 말해도 이해받고 싶었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은 처음으로 며느리 입장에서 상황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명절, 말 한마디를 바꿔보셨습니다. 준비하느라 힘들었겠다. 그 짧은 한마디에 며느리의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대화는 전과는 다른 공기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반응을 정서적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 먼저 받아들여졌다고 느낄 때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조언이나 해결책보다 그럴 수 있겠다, 힘들었겠다라는 감정 인정의 말을 들을 때 관계에 더 큰 신뢰를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보다 마음을 이해하려는 말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대 말이 모두 맞다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맞다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자는 판단이고 후자는 존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문제를 빨리 정리해 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해결보다 이해받는 순서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공감이 먼저 오면 조언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공감 없이 던진 조언은 아무리 옳아도 잔소리로 들리기 쉽습니다. 심리학자이자 상담 이론가인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비판받지 않고 이해받는다고 느낄 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보다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가장 깊게 만듭니다. 혹시 오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으시다면 무슨 조언을 해줄지 생각하기 전에 이 한마디부터 건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 말은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세 번째, 가까울수록 더 필요한 말. 평생 무뚝뚝하게 살아온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말은 적었지만 책임감은 강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 건강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입에서는 고맙다는 말이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늘 고마웠지만 가족인데 뭘 그런 걸 말로 하나 싶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아파서 며칠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은 깨달았습니다. 집안의 수많은 일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내가 돌아온 날 남편은 어색하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고맙소. 아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사 표현이 관계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의 역할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기 쉬운데 그럴수록 의식적인 감사 표현이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감사는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정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순간 뇌에서는 안정과 연결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표현을 아끼게 됩니다.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알겠지는 머리의 생각이고 고맙다는 마음에 닿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상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칭찬받는 것보다 수고를 알아주는 말이 더 깊이 남습니다. 감사는 관계를 유지하는 연료와도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줄어들고 표현할수록 다시 채워집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모든 미덕 중 가장 위대한 것일 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미덕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관계가 머물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당연하게 지나쳤던 사람이 한 명 떠오르신다면 짧게라도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웠다. 네, 덕분에 참 든든하다. 그 한마디가 오래된 관계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을 작게 만들지 않는 말. 손주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은근히 비교가 섞이던 한 할아버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네 손주는 벌써 영어를 한다더라. 옆집 애는 상도 많이 받는다던데. 큰 아기는 없었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흉을 보려던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화거리였고 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이도 그렇고 나도 괜히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 그제야 할아버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비교는 정보를 나누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를 평가받는 자리에 세워버리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비교가 사람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존경하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비교는 동기부여보다 위축과 거리감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와 견주어질 때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고 관계에 머물고 싶어집니다. 비교는 종종 이런 말로 시작됩니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비교의 결과는 상대를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누가 더 잘났는가가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너는 너대로 괜찮다는 말은 상대를 멈추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속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존중은 남보다 나음을 말해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과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생깁니다. 프랑스 사상가 장 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사람은 자기 삶이 아닌 남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누구는 그렇다더라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한다면 잠시만 멈추고 이렇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너는 너대로 잘하고 있다. 내 방식이 있지. 이 말은 사람을 키우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톤이 품격을 만듭니다. 동네에서 목소리 크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회의 자리에서도 가족 모임에서도 말씀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본인은 열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한 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형님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목소리가 커지면 괜히 혼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적잖이 놀랐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감정이 실린 말로 전달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그분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숨을 고르고 조금 천천히, 조금 낮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씀의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전염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감정은 말의 내용보다 목소리의 높이, 속도, 톤을 통해 훨씬 더 빠르게 전달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문장이라도 높은 톤과 빠른 속도로 말할 때는 상대가 위협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낮은 톤과 느린 속도로 말할 때는 안정감과 신뢰를 느낀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보다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더 오래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에 힘을 주려고 합니다. 경험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의 힘은 목소리를 높일수록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낮출수록 깊어집니다. 차분한 말투는 상대를 제압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말해도 내용은 충분히 전달됩니다.
오히려 낮은 톤의 말이 더 멀리, 더 오래 남습니다. 품격은 말의 크기가 아니라 말을 다루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화살과 같아서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순간의 감정으로 말을 던지지만 그 말은 상대 마음에 그대로 꽂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말의 옳고 그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실린 온도와 속도입니다. 조금 낮춘 말투, 조금 느린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이 조금 빨라지려는 순간이 온다면 이것 하나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말을 고치려 애쓰지 말고 잠깐 멈춰 숨을 한번 고르는 것. 그 짧은 여유가 말의 내용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들었는지보다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를 오래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관계를 오래 붙잡아 주는 힘이 됩니다. 말을 낮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상대보다 내 이야기를 더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제부터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관계를 조금씩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말버릇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말이 길어질 때 생기는 거리. 모임에서 늘 분위기를 이끄는 분이 계십니다. 말씀도 풍부하고 경험도 많고 들으면 배울 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야기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그건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들이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아무도 다툰 적은 없습니다. 다만 대화가 조용히 끝날 뿐입니다. 대화에서 사람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얼마나 말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고 느낄 때 그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반대로 상대의 말이 길어질수록 자신의 자리는 사라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경험을 나누고 지나온 시간을 들려주는 것은 어른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상대의 말 위에 쌓이기 시작하면 대화는 나눔이 아니라 전달이 됩니다. 대화는 번갈아 서는 자리인데 한 사람이 오래 서 있으면 다른 사람은 자연히 물러나게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들리는 것은 줄어든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리를 남겼는가입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경험을 감추는 일이 아니라 상대가 들어올 공간을 조용히 비워두는 일입니다. 혹시 이야기를 하다 상대가 조용해졌다는 걸 느끼셨다면 그건 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야기를 더 보태기보다 이렇게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대화의 흐름을 조용히 바꿔놓습니다. 두 번째, 의도 없던 한숨의 힘. 가족이 모여 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의도하지 않았지만 먼저 한숨이 나옵니다. 에휴,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잘 될 리가 있나. 누군가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대화를 끊으려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분위기는 이미 조용해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말보다 표정 숨톤을 통해 더 빠르게 전달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한숨이나 부정적인 반응은 상대에게 이 이야기는 더 이어가도 될까라는 망설임을 주게 됩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그 신호는 대화를 멈추게 하는 힘을 가집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치고 누구나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처럼 먼저 나올 때 상대는 자기 이야기가 부담이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한숨과 말버릇은 그 반대를 전해버리기도 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일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기운은 전해진다. 우리가 내쉬는 숨 하나, 짧은 말 한마디가 이미 대화의 방향을 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 말을 꺼낼 때 한숨이 먼저 나오려 한다면 그걸 억지로 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 번만 바꿔보셔도 좋겠습니다. 말 대신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이렇게 말해보는 것. 그랬구나. 그 한마디는 상대를 더 말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으로 남게 합니다. 세 번째, 웃자고 한 말이 남긴 것. 모임에서 분위기를 띄우던 자리였습니다. 누군가 늦게 도착하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고, 또 늦었네.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하하. 다들 웃었습니다. 말한 사람도 웃었고 주변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주인공은 웃으면서도 그날 이후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상처 줬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잊지도 않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모욕을 느낄 때 가장 상처받는 형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가벼운 평가라고 말합니다. 농담이라는 포장은 말을 부드럽게 만들지만 느낌까지 가볍게 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웃음과 별개로 자신이 어떻게 보였는지를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농담의 핵심은 얼마나 웃겼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분이 남았느냐입니다. 같이 웃은 농담은 그 순간을 지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향해 던진 농담은 웃음이 끝난 뒤에도 말 한마디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설명이 아니라 인상이 됩니다. 웃자고 한 말이었어도 상대가 불편했다면 그 농담은 이미 관계 안에서 제자리를 잃은 셈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생각보다 그 사람의 태도를 먼저 보여준다. 우리가 던진 농담은 의도보다 먼저 태도로 전달됩니다. 웃기려는 마음이었는지 존중하려는 마음이었는지는 상대가 먼저 느끼게 됩니다. 혹시 농담이 떠오를 때 잠깐 멈춰 이것 하나만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 말이 웃음으로 끝날지 기분으로 남을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농담이라면 말하지 않는 선택도 충분히 좋은 말버릇입니다. 그 조용한 선택이 여러분을 함께 있어도 편안한 사람으로 오래 기억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한 말버릇들은 사실 대단한 기술도 새로 배워야 할 화술도 아닙니다. 조금 멈추는 것, 조금 덜 말하는 것, 조금 더 듣는 것, 그 사소한 차이가 사람 사이에서는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말을 하게 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말의 양이 아니라 그 말 옆에 있었던 기분입니다. 편안했는지, 존중받는다고 느꼈는지, 말을 꺼내도 괜찮았는지 그 기억이 관계를 남깁니다. 말버릇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오늘 들은 이야기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내일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문득 이 영상이 떠오른다면 그 순간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나이가 들수록
그게 가장 큰 품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 조금은 편안한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